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 약칭 국책연대가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황교안 후보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국책연대는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이 참여하는 단체입니다. 지난해 12월 17일 출범식을 가졌고, 당시 출범식에는 전국에서 1,700여 명의 책임당원들이 참여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정치인들 중에도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김기현, 조경태, 윤상현, 송은석, 최성재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민경욱 전 의원 등이 출범식에 참석해서 축사를 하기도 해서 눈길을 끌었던 단체입니다. 이 같은 국책연대가 이번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황교안 전 대표를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함에 따라서 당대표 선거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모두 당원들이 100% 투표로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달리 당원들의 의견, 당원들의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바로 이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 약칭 국책연대는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책임당원들이 참여하는 단체라는 점에서 이 국책연대가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황교안 후보를 지지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책연대의 이광우 공동의장은 2월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통보수의 적통자인 황교안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광우 공동의장은 황 후보는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자유시장 경제의 철학을 가지고 처음부터 보수의 길만 걸어왔고, 또 한 번도 탈당을 하거나 탄핵을 찬성하거나 당적을 옮긴 적이 없다면서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장본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광우 공동의장의 탄핵 당시 황교안 후보의 스탠스와 관련해서는 다른 후보와 확실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안철수 후보는 당시 적극적으로 탄핵을 주장했고, 또 김기현 후보도 당시 국회의원은 아니었지만 울산시장으로 있으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탄핵소추안 가결이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되는 일이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탄핵을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광우 공동의장은 그런 부분에서 다른 후보들과 황교안 후보의 차이점을 분명히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광우 공동의장은 또 오랫동안 공안검사로서 종북 좌파 세력들을 막아내는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북한 간첩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황교안 후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대통령이 탄핵된 가운데 어려운 대한민국을 지켜냈으며, 탄핵 직후 자유한국당의 수장이 되어서는 10%에도 미치지 않던 당 지지율을 단숨에 35%까지 끌어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광우 공동의장은 이어서 4.15 총선 이후 제야의 몸을 담고 있을 때도 시민단체 부방대를 결성해 대중정치를 이끌었다면서 앞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윤석열 정부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 능력의 차원에서도 아스팔트 투쟁과 삭발 단식 투쟁을 한 유일한 정치인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번에 황교안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 약칭 국책연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의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한 단체입니다. 공동의장으로는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황교안 후보 지지를 선언한 이광우 전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을 포함해서 김성호 전 서울시의회 원내대표, 또 이재창 전 전국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이렇게 3명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7일에 국책연대 출범식은 당시 갑자기 불어닥친 한파와 중부권의 폭설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책임당원 1,300여 명이 모여들어서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 1층과 2층을 가득 채웠고,
행사장에 입장하지 못한 내빈들이 의원회관 2층 복도까지 늘어서는 등 그야말로 입추의 여지가 없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출범식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이광우 공동의장은 어려운 국난의 시대에 윤석열 대통령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이 지역과 계파를 넘어 대동단결해야 한다면서 책임당원 전국연대의 발족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또 당시 전국 80만 명에 이르는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은 지금까지 당비만 납부하고 단순 거수기 역할만 했다면서 앞으로는 책임당원들이 당비만 내는 책임당원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당대표와 지도부를 세우고 부정, 불의, 불법한 세력에 강력히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당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국책연대 출범식에 참석했던 정치인들은 축사를 통해서 이 단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국책연대 출범식에는 황교안 전 대표와 주호영 현 원내대표, 윤상현 의원, 조경태 의원, 김기현 전 원내대표, 송은석 의원, 최성재 의원, 민경욱 전 의원 등이 참석해서 축사를 했습니다.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는 올 한해 국민의힘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큰 승리를 했다. 그것은 자랑스러운 책임당원 여러분들의 덕이었다. 앞으로도 책임당원 여러분들이 당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상현 의원은 출래불사춘이라는 어구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대통령을 창출했으나 여소야대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총선은 수도권의 승패에 달려있다. 이것은 책임당원들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또 조경태 국회의원은 책임당원 전국연대 출범식에 초대해줘서 감사를 드린다. 책임당원 여러분이 바로 국민의힘 주인이다. 새로운 정부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 동지 여러분들의 노고를 감사드린다. 국민의힘 비밀병기는 바로 책임당원 여러분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저도 국책연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는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면서 국책연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같이 국책연대 출범식에는 현재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 상당수를 포함해서 당이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단체임을 보여주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국책연대,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공개적으로 황교안 전 대표를 지지했다는 의미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당원들이 100% 참여하는 당대표 선거이기 때문에 이들의 이번 황교안 지지 선언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 약칭 국책연대는 결코 간단한 조직이 아닙니다. 상당히 중요한 조직이고 실제로 출범식에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할 정도로 그 정도의 무게가 있는 조직인데 막상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 약칭 국책연대가 당대표 선거에서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한 이날 과연 한국 언론은 어떤 보도를 했을까요? 당연히 이 기사는 거의 모든 언론사가 비중 있게 보도해야 될 뉴스입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여러분, 이 국책연대의 황교안 후보 지지 선언을 보도한 언론사는 포털 검색 기준으로 인터넷 매체인 뉴시스 하나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라든지 여러 상황에서 한국의 제도권 언론들이 얼마나 편향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해서 불리한 보도, 황교안 전 대표를 외면하고 의식적으로 무시하려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조국과 조국 딸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가 드디어 조국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서울대의 태도는 납득할 수가 없죠. 지금까지 저 정도의 문제가 불거졌는데 소위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있는 조국에 대해서 징계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최근 1심 판결이 나오면서 드디어 징계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그동안 미뤄둔 징계 절차를 제기할 것이라면서 판결문 검토 후 교원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조국에 대한 서울대 징계 논의가 본격화하는 것은 그가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징계회부 사유는 딸의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 증거 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 은닉 교사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은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이듬해 1월 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즉 서울대 로스쿨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습니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징계를 미루다가 지난해 7월에야 징계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징계위원회 역시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의결을 계속 연기해왔다가 최근 1심 유죄 판결이 나오자 이제 심의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국 측 변호인은 서울대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아직 최종 판결, 그러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해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징계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은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말을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징계를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과연 했던가요? 여러분들도 조국의 그동안의 여러 발언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조국 일가는 참 대단히 독특한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 조국 일가와 관계된 그런 내용입니다. 조국의 딸 조민이 최근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이 떳떳하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조민은 특히 자신이 허위 스펙으로 의사면허를 딴 것과 관련해서 자기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조민의 주장에 대해서 정유라 씨가 연일 조민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유라 씨는 조민이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당일 페이스북에 조민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면서 내 성마 선수로서의 자질은 뭐가 그렇게 부족했길래 너네 아빠는 나한테 그랬을까라면서 웃고 간다. 네 욕이 많겠냐 내 욕이 많겠냐 이렇게 썼습니다. 정유라 씨는 이어서 불공정은 대기 아직도 의사를 하는 것이라면서 좌파가 뭐라고 해도 내 메달은 위조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유라 씨는 자기 실력으로 정식으로 아시안게임에서 승마 분야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조민은 거의 모든 부분이 허위로 만들어진 스펙이죠. 조민과 정유라를 같이 비교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유라 씨는 이어서 자신의 게시글에 대한 댓글을 통해서도 조민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댓글에 이 정도면 정유라의 학위를 회복시켜줘야 한다는 댓글에는 전 그런 거 필요 없고 조민도 의사 자격 박탈시켜 주시길 간청드린다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한 네티즌이 공유한 조국 아들 대리시험 쳐준 뒤 정유라 대리과제 경합 트윗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서는 대리시험은 괜찮나 보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올림픽 메달이라도 위조할 걸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또 자신을 비난하는 좌익성향 네티즌에게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동네 가위바위보로 땄다고 생각하시냐면서 남의 엄마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민주당 지지하시라 파이팅이라고 썼습니다. 정유라 씨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에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출전해서 금메달을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스포츠 선수들이 종종 겪는 문제인 이른바 입시비리 논란과 관련해서 2016년 12월 청담고 입학을 취소당했고 이듬해인 2017년 1월에는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당했습니다. 이런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 취소는 모두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유라 씨가 대학 이화여대와 고등학교 청담고 입학을 취소당한 것은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국은 현재 1심 판결이 나왔는데도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면서 변호인을 통해 서울대에 자신에 대한 징계를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